안녕하세요. 요즘 학폭 허소연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제가 친구들에게 얘기를 좀 해볼 건데요. 변호사 말고 법을 조금 더 아는 이모, 고모, 누나, 언니로서 좀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있는 친구들은 학폭에 사실 연루가 되었거나 조금 심각한 사안에 봉착이 됐을 수 있는데 오늘 영상 보고 천천히 같이 풀어나가면 되니까 너무 당황하지 마시고 보시고 난 다음에 부모님에게도 공유를 해주십시오. 그럼 오늘 영상 시작하겠습니다. 피디님께서는 학교에서 모범생이셨나요? 그러면 학교에서 사고를 이제 일으켰을 때 학교에서 어떻게 피디님한테 가장 먼저 하던가요? 엄마한테 전화. 예전에는 이렇게 학교에서 문제가 발생한다 이러면 당장 엄마 모시고 와, 이거부터 시작됐었습니다. 요즘엔 사실 학폭이 발생해도 이런 말씀을 잘 안 하시죠. 일단은 절차대로 진행을 하시는데 여러분의 담임 선생님이나 생활부장 선생님이 보호자한테 알아서 전화를 하셔서 이 사건에 대해서 얘기를 하실 거고, 내가 가해 학생인지 피해 학생인지 잘 모르는 상태에서 일단 부모님한테 통보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학생이 나한테는 어떻게 하시냐, 학생 확인서라는 걸 주시면서 이제 작성을 좀 해오라, 이렇게 하실 겁니다. 제 의뢰인 친구 중에 한 명에게 듣고 좀 놀랐는데요. 보통 학폭이 발생하면 이게 왜 그랬냐 이렇게 물어보기도 하신다, 전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렇지 않고 일단은 사실관계 확인을 먼저 하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학폭이라는 것이 예전에 비해서 상당히 좋게 말하면 체계적이고 조금 다르게 얘기를 하면 훨씬 더 냉정하게 처리가 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학생 확인서를 주신 다음에는 학교에서 뭘 하실까요? 이제는 생활부장님의 손을 떠나는 겁니다. 그래서 학교 전담 조사관이라는 분이 오셔가지고 여러분이랑 상담을 할 거예요. 그때도 추가로 또 학생 확인서를 쓰기도 합니다. 학생들은 학교에서 생활부장 선생님이나 담임 선생님이 나의 부모님한테 이 학폭으로 전화를 할 때 난 뭘 해야 될까요? 일단 내가 가해 학생이던 피해 학생이던 차분하게 앉아서 기억나는 대로 이 사건에 대해서 써봐야 됩니다. 내가 부모님한테 학교 생활을 포함해서 일상을 모두 다 늘 얘기를 해왔다면 큰 문제가 없겠죠. 보통 우리는 부모님한테 많은 얘기를 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이 종이에 내용을 써야 합니다. 이제 이 종이에 사실관계를 다 썼다면 부모님한테 보여드리세요. 부모님은 이 사건을 보지도 듣지도 못했기 때문에 매우 감정적이실 수도 있고, 그리고 학교에서는 내 아이가 피해 학생이다 가해 학생이다 전화를 받은 상태여서 매우 놀라셨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쓴 글을 종이로 보여드리면 훨씬 더 차분하게 이해를 하실 수 있습니다. 부모님한테 사실관계가 정리된 종이를 드리고 나는 좀 내 방에 가서 내 시간을 가진 다음 부모님과 이제 이야기를 해봐야 되겠죠. 부모님은 이 사실관계를 파악을 해서 나를 도와줄 겁니다. 부모님과 함께 학생 확인서를 작성을 하고 이해가 잘 안 되거나 그런 부분은 학교의 도움을 또 청할 수도 있습니다. 이 학폭이라는 거에 연루되는 순간 내가 피해 학생이든 가해 학생이든 보호자의 도움을 받아서 이 사건을 마무리 지어야 돼요. 제가 카카오톡 오픈 채팅창을 운영하고 있는데 거기에 보면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가리지 않고 아이들이 보호받지 못한 상태에서 굉장히 많은 상담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이 영상 보고 계시는 학생분들은 바로 저한테 연락을 하지 마시고 보호자분한테 먼저 도움을 요청하셔야 됩니다. 이제 예전처럼 학교에서 다 판단해가지고 부모님이 학교에 불려와서 그 안에서 끝났던 그 시절은 오래전에 끝났습니다. 요즘은 학생들이 학폭에 연루되면 본인들 문제에서 보호자들 문제로까지 커지고, 학교에서도 전담기구라는 절차가 있긴 하지만 일단 피해 학생이 원하면 무조건 교육청 심의로 가서 심의를 받아야 됩니다. 심의를 받게 되면 생활기록부에 그 조치가 기재가 될 거고요. 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입시에도 영향을 미칠 거예요. 예전보다 절차나 법이 다 복잡해졌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혼자서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학교에서 가만히 있으면 이게 나중에 훨씬 더 큰 문제로 내게 돌아올 수 있어요. 지금 이걸 보고 있는 친구들은 학폭이니까 교육청 가서 그냥 심의 받으면 되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이 학폭으로 경찰 조사도 받고 소년보호 재판에 갈 수도 있고 심한 경우는 소년원에 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적어도 부모님한테는 사실대로 얘기를 꼭 해야 되는 겁니다. 피해 학생도 마찬가지예요. 억울한 거 아무도 안 알아줍니다. 이게 해결이 되려면 치료도 받고 상담도 받고 부모님 보호 아래 있어야 돼요. 가해 학생이 무섭다고 숨어버리면 완치 없이 계속 고통받다가
보호자가 더 심한 괴롭힘을 당할 수도 있고 그 괴롭힘이 끝나더라도 트라우마로 성인이 되어서도 힘들 수 있어요. 저나 저희 PD님 시절에는 학교에서 사고를 치면 엄마 모시고 오면 정말 다 해결이 웬만하면 됐습니다. 저희 보호자가 상대방 보호자에게 사과를 하고 교장 선생님, 교감 선생님한테 불려가서 혼쭐 나고 그러면 많이들 넘어갔어요. 하지만 요즘 학폭은 아무도 불려오지 않고 스스로 도움을 요청해서 해결해야 되는 구조입니다. 그럼 무슨 일이 생겼다, 내가 학교 폭력에 연루된 것 같다, 저한테 카톡 보내기 전에, 전화하기 전에 엄마 아빠한테 먼저 다 얘기하세요. 오늘은 학폭이 발생했을 때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야 될지를 제가 얘기를 좀 해드렸어요. 이 영상을 정말 많은 친구들이 좀 보고 신속하고 합리적으로 그리고 두렵지 않게 학폭을 해결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 보고 궁금한 점 있으면 댓글이나 전화로 편하게 연락주세요. 그리고 학생분들은 이 문자 이용해도 좋습니다. 학폭 상담은 허소연, 다음에 또 만나요.